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예상됐던 압도적인 부결은 없었습니다. 당내 최소 31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건데 단일 대우를 강조했던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전국, 가결 같은 부결, 사실상 가결, 또 기술적 부결, 상처뿐인 부결 여러 가지 제목이 있던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확실히 부결이 된 것입니다. 부결이 네. 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과이고 또 애초에 기대했던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는 것에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분상 좀 가결 같은, 그래서 가결 같은 부결이다. 좀 이런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결 같은 부결이다. 사실 138표 반대. 그러니까 이 138이라는 숫자를 177표와는 또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138을 놓고 31표, 31표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표 자체로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일단은 찬성표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여러 가지 등장하니까 좀 네.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겠다라고 밝힌 세력이 네.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입니다. 이 의석수를 다 합치면 이제 122지만 한 명은 이제 지금 이제 구속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합치면 121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찬성이 지금 139표가 나온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21표보다는 훨씬 많이 18표 이상이 이제 18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네.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이제 부결된 것을 좀 반대 표결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도 상당히 이제 이 무효, 기권 이런 까지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더하면은 거의 이제 30표대 후반, 그러니까 38표 이상이 이제 좀 애초 예상보다는 좀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고 다만 이 38표에 무소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 소속인데 애초에 그럼 압도적인 부결을 하자라고 하는 이 의원총회 결의에 네. 동조하지 않은 의원의 수는 약 30명 좀 넘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지도부가 여러 차례 이제 좀 이 장담한 대로 압도적인 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는 실패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표 자체가 찬성이 어쨌든 한 표라도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갖는 의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효과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찬성 139표에다가 기권과 무효를 합치면 과반수 숫자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거냐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찬성 외에는 이 부결에 가까운 입장이다라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좀 여러모로 이 기권 그리고 무효 표가 된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무효표나 그리고 기권을 한 의원들의 어떤 일부 입장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한 번 더 제출이 된다거나 또는 이후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 무효표 그리고 기권에 이제 표를 이제 던진 이 의원들의 마음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들이 찬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불안한 요소 이게 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권 혹은 무효표를 소극적 가결표로 좀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평론가님은 조금 다른 해석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여부는 찬성표가 이 과반을 넘느냐거든요. 출석 네. 의원의 과반을 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149표 이번에는 이 149표를 넘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세는 기준 자체는 이제 기권이나 무효도 네. 이 찬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과반을 넘냐의 기준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정치적인 의미가 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감싸 안아주려는 그런 지금 표심은 아니다. 즉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결에 손을 들었어도 되는 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무효는 없었고 기권만 9표였거든요. 자, 무효표라는 건 사실 한두 표 나올까 말까 한데 지금 무효표가 상징하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표결할 때는 그 전자투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무효표라는 것은 네. 이 투표용지에 이제 이 수기로 할 때는 가, 부 한글로 예. 또는 한자로 가, 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써야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네. 보시면은 저 화면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썼는데 이게 부인지 우인지 무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 뭐라고 쓰려고 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한 이런 네.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부라고 쓴 것으로 인정이 돼서 반대표로 인정이 됐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무효표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기로 하다 보니까 무효표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이 가부라고 쓰더라도 이걸 뭐 지우고 다시 쓴다거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다 무효표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걸 또 국회의원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좀 이렇게 잘못 표기하거나 또는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무효표도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결 직전까지 지도부가 강조했던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고 사실상 비명계가 이렇다 보니 집단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다른 말로 조직적으로 좀 반란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게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비명계 의원 사이에서는 검찰 어떤 영장 청구 이후 압도적 부결 후 사퇴론까지 그러니까 이번엔 도와주겠다라는 좀 흐름이 지배적이었는데 기류가 좀 바뀐 이유는 뭘까요? 지도부가 너무 강경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나누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비명계의 어떤 행동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네.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예. 번째는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등을 확인된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영한 표결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점이 하나가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자리에서 예를 들면 네. 서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에 있어서는 이거를 부결을 시키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네. 맥락상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는 변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출구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대로 쭉 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행동의 어떤 다른 어떤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기대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회견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 처리 전에 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메시지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뉘앙스를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실망감 또는 여론의 어떤 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도부의 방침이 어쨌든 그러니까 좀 뭐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거였다면 굳이 이걸 또 비명계 의원들이 거스를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 지도부가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라는 걸 장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다 부결 분위기라면 나 하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자, 나 하나 정도는. 그렇죠. 나 하나 정도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사실 매주 목요일 나오시는 이상민 의원께도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 이 말이 주목되냐면 그 전에 이상민 의원도 비명계로 분류됩니다마는 28표도 과장표라고 과장된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결 이후에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반명 혹은 비명의 어떤 분위기나 목소리가 그동안 잠복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뭐 반명이냐 비명이냐라는 어떤 계파를 좀 이르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예. 조금은 이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구심이 있는 거냐, 네. 조직적으로 어떤 틀을 갖추고 이 투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이번엔 예를 들면 몇 명은 기권, 몇 명은 무효, 몇 명은 찬성 이렇게 표심을 나눠서 지금 대응을 한 거냐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심을 통해서 일부는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들고 일부 무효, 기권 이렇게 표결을 한 요 사람들의 갖는 이 어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와 당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우려가 있는 것인데 네. 이 표결의 행태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내 훨씬 많다. 그리고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직을 내려놓는 게 꼭 아니라 할지라도 예. 모종의 어떤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본다라고 하면 꼭 어떤 조직적 움직임이다. 일부 이제 친명계 주류 쪽에서는 이건 조직적인 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 꼭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압도적 부결을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퇴론이 좀 부각될 줄 알았는데 자, 표결 직후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서 기자들 질문도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취와 관련된 질문이지만 아직까지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본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어떤 총선을 겨냥한 전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네.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허를 찌르듯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러한 결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지 고려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직에 대해서 계속 꼭 나는 대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체포동의안 이 관련돼서 지금 이러한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망신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는데 그것도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당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떠밀리듯이 사퇴한다라는 인상을 남겨서 이후에 과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회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표결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인데 네. 다만 거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추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좀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어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뉘앙스는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도 내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될 때부터 사실은 제기된 이 어떤 의문들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안고도 당원들이 대표로 선출한 이유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어떤 정치적 능력으로 이거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 능력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여당과 검찰인데 어제 마침 생중계를 통해서 본회의장을 봤을 때도 여당 의원과 즉 최종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의 표정이 달랐고 이번 그 부결 전국 이후 사실 셈법과 표정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방탄 어떤 분위기를 확인한 이후에 검찰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사실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라는 것 등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닌 것이고 네. 다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뭐 자신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의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흔들리고 방탄 프레임은 방탄 프레임대로 깨지지 않는 이 상황이 이제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이제 좌고우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수사를 네. 해나가면 되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이 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사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현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이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 관련 수사에 관해서는 일부 보강 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네. 들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누구냐 소위 말하는 그분 논란 거기에 배당금 중에 이제 428억이 과연 이재명 대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강 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부분만 체포동의안 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좀 줄줄이 남아 있는 거죠. 백현동 아파트 의혹,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정자동 호텔 뭐 개발 의혹, 거기에 최근에 나오는 쌍방울 그룹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랄지 송금이요? 변호사비 예. 대납이랄지 이런 의혹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이 사건별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을 이제 국회에 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걸로 보여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돼버렸다.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단일 대우가 균열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권 경랑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부결 전국 이후 아마 이 문제도 좀 더 공방이 거세질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학폭 논란, 지금 야당에선 TF까지 구성하겠다까지 왔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실망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가 네. 부장검사 출신인데 자기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 있어서 이 학폭위까지 같이 가서 사실상 아들의 변호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행태가 지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이 사람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좀 의문을 풀어주는, 문제 제기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여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분명히 인사 검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빨리 정리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다시 보도가 된 이후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재빠르게 이 임명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래서 사실 이 대응은 잘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언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사검증 실패라고 하는 지적은 처음 나오는 지적이 아니거든요. 네. 이전에도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또 당내에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많이 나오는 지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모로 어렵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오히려 좀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아마 스스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모범적인 모습.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책임까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했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평론가님 표현을 빌어서 질문드리면, 자, 모범적 모습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뭐 인사검증의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검증이 안 됐느냐를 물어보니까 이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된 질문이 써 있는 그 질의서에 이 직계존비속 등의 소송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는 판단을 해서 없다라고 썼고 거기에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검증을 우리가 못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검증 관리단의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사실 이게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인사검증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검증이겠습니까? 그것은 검증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민간인 사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민간인 사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틀을 갖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 KBS 등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직연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 안에서 그 보도의 내용을 파악하여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리고 아들의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 법률 대리를 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도 이분의 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판결문을 검색만 해도 사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아들이 전학간 이력이 있으면 그 전학간 이력만 가지고도 사실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보완이, 이 인사검증이 이상하게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해명을 하면서 이런 보완을 같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지금 충분한 설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수습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이 또 하나의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역술인 천공 국정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언제까지 천공 타령할 것인가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번질까요?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는 이제 이른바 이제 천공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천공 의혹만 얘기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또 얻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네.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좀 헛짚은 것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공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들어간 모든 의혹 제기가 다 근거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이제 뭐 이 민주당이 주장했다고 대통령실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사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제기가 된 의혹입니다만,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이 천공이라는 인물과 그 이제 이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실에 보고서를 뭔가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용을 준비한 것이고 예. 그들이 나름대로의 뭔가 제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면은 사실 뭐 자기들끼리 한 일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중간에 보면은 이 재벌 회장, 유명한 재벌 회장인 허모 회장하고 만나야 한다. 이 허모 회장하고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대목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천공이라는 사람들끼리 어떤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천공이라는 인물이 과거의 대선 후보 경선 시기부터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네. 사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답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뭐 뭐 선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의 진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고 또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천공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지만 대통령실도 국민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양쪽 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국민들의 네. 답답한 마음은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도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8일 남았는데 울산 땅 논란이 좀 최근에 큰 변수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남은 8일 동안 어떤 게 좀 변수가 될까요? 일단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울산 땅 의혹이 굉장히 큰 어떤 이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이게 만약에 총선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파괴력이 컸을 겁니다. 근데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심 후보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이 문제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닌 상황이에요. 오히려 네.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선거를 윤핵관 선거로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 울산 땅 문제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로서는 좀 좋은 상황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지지가 좀 뜨겁게 형성되지 않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표밭 다지기를 통해서 1차에서 끝내겠다 이런 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1차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비주류 후보들이 이게 다시 좀 어떤 뭐 윤심 논란이라든가 윤핵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기할 수 있는 계획을 이 어떤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의외로 좀 허무한 결론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